2025년 3월, 과학자들은 다시 한번 상상조차 못했던 우주의 신비로운 천체들을 보았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게 될 이 영상은 그 어느 때보다 신비롭고 놀라운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지구는 태양계 안에서 태양이라는 별을 중심으로 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 밖에 있는 다른 별을 중심으로 도는 행성을 외계 행성이라고 부르죠. 오늘은 외계 행성 중에서도 정말 미스터리하고 멋진 행성을 보려 합니다. 행성의 이름은 HR8799e. 이 행성은 과학자들이 직접 본 몇 안 되는 외계 행성 중 하나입니다. 직접 봤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조금 후에 다시 설명해 드리기로 하고, 우선 행성의 이름이 좀 복잡하죠. 이 외계 행성은 HR8799라는 별을 모항성으로 두고 이 별을 중심으로 돌고 있습니다. HR8799는 태양보다 조금 더 젊고 더 밝은 별입니다. 지구에서 약 130광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이 별 주변에는 4개의 거대한 외계 행성이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 HR8799e 행성입니다. 이 행성은 우리 태양계의 목성처럼 딱딱한 지표면이 없는 가스 행성입니다. 질량은 목성보다 7배나 더 무겁습니다. 공전 주기는 약 50년 정도, 즉 이 행성은 자신의 모항성 주위를 한 바퀴 도는데 50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모항성으로부터 평균 거리는 약 14.5AU. 참고로 1AU가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니까 지구와 태양의 거리보다 14배쯤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행성을 어떻게 발견했을까요? 이게 진짜 재밌는 부분입니다. HR8799e 행성은 2009년에 캑 천문대의 직접 촬영법으로 관측되었습니다. 이 말은 간접적으로 발견한 게 아니라 카메라로 실제로 찍었다는 뜻입니다. 보통 외계 행성을 발견할 때 트랜짓 방법이라는 것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외계 행성이 별 앞을 지나가면 별빛이 잠깐 어두워지는데 그 어두워지는 양과 주기를 분석해서 행성의 크기나 궤도를 알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 외계 행성은 직접 행성 자체를 촬영했는데 이런 방식으로 외계 행성을 본 것은 당시에는 거의 최초급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별빛이 워낙 강해서 그 주변을 도는 행성은 거의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별빛을 차단하고 옆에 살짝 보이는 행성을 잡아내는 고난이도 기술이 쓰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행성의 환경은 어떨까요? 이게 가장 궁금하죠. 최근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이 외계 행성을 적외선 촬영한 것입니다. HR8799 별을 중심으로 공전하고 있는 4개의 행성이 보입니다. 모항성으로부터 가장 먼 것부터 B, C, D, E로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특별히 HR8799e 행성을 분석해 본 결과 이산화탄소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이렇게 수소와 헬륨보다 훨씬 무거운 탄소와 산소가 많다는 것은 이 행성의 대기에 다른 무거운 원소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천문학에서는 수소와 헬륨을 제외한 모든 원소를 금속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이 행성이 금속 비율이 높은 대기일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죠. 이것은 또한 이 거대 가스 행성이 처음 형성될 때 핵 강착 방식으로 형성되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핵 강착 방식이란 먼저 암석과 얼음이 점점 뭉쳐서 단단한 중심핵이 생기고 이 핵이 충분히 커지면 중력으로 인해 주변에서 가스를 끌어모아 거대 가스 행성이 되는 과정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중심핵의 중력이 크기 때문에 무거운 원소들을 잘 끌어당겨서 행성에 탄소, 산소, 철 같은 무거운 원소가 풍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중심핵이 없이 가스가 바로 뭉쳐서 형성되는 가스 행성들은 무거운 원소들을 잘 끌어당기지 못해 행성의 대기에도 대부분 가벼운 원소들만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태양계의 가스 행성인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도 핵 강착 방식으로 형성되었을 것이라 추정되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이 행성들에도 수소와 헬륨뿐만 아니라 무거운 원소들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HR8799e 행성도 우리 태양계의 가스 행성들과 같은 방식으로 형성되었다는 것인데 어쩌면 우주의 행성이 탄생하는 과정은 보편적 법칙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주 어딜 가도 행성은 비슷한 메커니즘으로 태어난다는 뜻이죠.
별빛을 막아서는 거대한 검은 구름, 지구로부터 650광년 떨어진 곳에 있는 린즈 483입니다. 이것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먼저 린즈라는 이름부터 알아봅시다. 1962년에 베벌리 린즈라는 여성 천문학자가 린즈 암흑성운 목록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요. 우주에 보이는 어두운 구름들, 그러니까 암흑성운들을 분류한 것입니다. 무려 1800개가 넘는 암흑성운이 리스트에 올라가 있는데 그중 483번째로 등록된 것이 바로 오늘 보시는 린즈 483입니다. 암흑성운이란 말 그대로 어두운 성운, 즉 빛을 거의 발하지 않고 오히려 빛을 가리는 거대한 구름입니다. 별빛을 가릴 정도로 두꺼운 가스와 먼지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죠. 암흑성운은 대부분 수소 분자, 헬륨, 그리고 아주 작은 먼지 입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물질들이 빛을 흡수하거나 산란시켜서 뒤에 있는 별빛이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우주 한복판에 먹칠을 해놓은 것처럼 보입니다. 린즈 483이라는 이 암흑성운도 진짜 어둡습니다. 하지만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으로는 이렇게 뚜렷하게 볼 수 있습니다. 허블 망원경은 사람이 볼 수 있는 빛, 즉 가시광선을 주로 관측하지만 제임스 웹 망원경은 적외선 관측을 합니다. 적외선은 먼지를 통과할 수 있어서 먼지와 가스로 가려진 구조를 뚫고 암흑성운 속까지 들여다볼 수 있죠. 그래서 까맣게만 보이던 린즈 483 암흑성운도 제임스 웹의 눈앞에서는 모습을 드러냅니다. 대개 암흑성운은 내부에 엄청난 양의 수소가스와 먼지를 품고 있어서 그 안에서 중력에 의해 가스가 뭉치고 뭉쳐서 별이 탄생합니다. 실제로 이 린즈 483 안에서도 젊은 원시별들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원시별이란 아직 핵융합은 시작되지 않았지만 곧 별이 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원시별이 주변의 가스와 먼지를 계속 끌어모아서 중심부의 압력과 온도가 충분히 올라가면 수소 원자들이 뭉쳐서 헬륨으로 바뀌는 핵융합 반응이 시작됩니다. 이때부터 엄청난 에너지를 내면서 우리가 매일 보는 태양처럼 빛나기 시작하는데 이것을 진짜 별이라고 하는 것이죠. 최근 공개된 제임스 웹 망원경의 촬영본 속에서 린즈 483 내부에 존재하는 원시별 2개가 선명하게 포착됐습니다. 이 별들은 이제 막 태어난 아기 별들이죠. 그리고 그 주변에는 소용돌이 치는 원반 구조, 즉 별이 만들어질 때 사용되는 재료가 가득합니다. 이 원반 구조를 원시 행성계 원반이라고 하는데요. 원시별 주변에 가스와 먼지가 회전하면서 납작한 원반 형태로 보이고 이 원반 안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먼지가 서로 뭉쳐서 행성, 위성, 소행성 같은 천체로 자라납니다. 우리 태양계도 먼 과거에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쳤을 것입니다. 2개의 원시별에서 나오는 제트와 가스 흐름이 위아래로 뻗어 있는데 이것은 별이 형성되면서 물질을 뿜어내는 모습입니다. 별이 처음 생길 때는 주변에서 가스와 먼지를 빨아들이면서 자라는데요. 그런데 이 가스들이 무작정 빨려 들어가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중심으로 빨려 들어가는 물질은 뜨겁게 달아오르고 회전하면서 자기장을 만들어냅니다. 이때 일부 물질은 중심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자기장 라인을 따라 수직 방향으로 빠르게 튕겨져 나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제트라는 형태로 보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트가 보인다는 것은 별이 지금 태어나는 중이라는 결정적 증거인 것이죠. 환상적인 장면입니다. 지구로부터 약 625광년 떨어진 곳에 존재하는 허빅 아로 4950이라는 천체입니다. 바로 조금 전에 설명해드린 것 기억하시나요? 원시별이 형성될 때 그 별이 양쪽으로 엄청 빠르게 가스를 뿜어낸다고 했죠. 이 가스가 주변의 먼지와 가스 구름에 부딪히면서 충격파가 생기고 그 충격파가 빛을 내면서 망원경에 보이는 것이 바로 이 장면인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제트를 발사하는 원시별의 모습은 사진의 오른쪽 아래 바깥쪽에 있어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 별이 양쪽으로 강력한 제트를 뿜고 있는데 그중 한쪽을 촬영한 모습이죠. 재밌는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 모습이 점점 변화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년 간격으로 찍힌 사진을 보면 이 구조가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이동 중입니다. 즉 우주는 살아 움직이는 공간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포인트죠. 이것이 처음 발견된 건 1970년대 후반이고
이후로 수십 년간 천문학자들이 이 현상을 계속 추적 관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끝부분을 자세히 보면 정체불명의 발광체가 또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2006년에 스피처 우주망원경이 이것을 관찰했을 때는 이 끝부분에 있는 물체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임스 웹의 촬영본에서는 선명하게 볼 수 있게 되면서 이것이 아주 먼 곳에 존재하는, 그러니까 이 허비가로 49, 50과는 전혀 상관없이 훨씬 먼 곳에 있는 별개의 은하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마치 체리를 얹어놓은 아이스크림처럼 보이는 재밌는 현상이네요. 우주에는 수많은 성운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유독 눈길을 사로잡는 아름다운 성운이 있습니다. 지구에서 1400광년 떨어진 곳에 존재하는 NGC 2024입니다. 이 성운은 불꽃 성운이라는 별명이 붙었을 정도로 화려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운 안에서는 아주 뜨거운 젊은 별들이 막 태어나고 있는데요. 허블 망원경으로도 이곳을 관측했었지만 짙은 먼지에 가려 중심부를 제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먼지 너머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으로 최근 관측된 사진을 보겠습니다. 그야말로 말문이 막힐 정도로 아름다운 모습인데요. 허블 촬영본에서는 짙은 구름처럼 보이던 부분이 이제는 선명한 별무리로 보입니다. 그 안에 숨어있던 수백 개의 어린 별들이 제임스 웹을 통해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태어난 지 불과 수십만 년밖에 안 된 원시별도 포착되었다는 것입니다. 수십만 년밖에 안 된, 인간의 기준으로 보면 정말 긴 시간이지만 천문학에서는 매우 짧은 시간에 해당합니다. 특히 별의 수명을 기준으로 보면 그렇죠. 아무튼 별이 태어나는 순간이 이토록 자세하게 찍힌 것은 정말 드문 일입니다. 이 별들은 지금도 주변의 가스를 흡수하며 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촬영본에서 질량이 아주 작은 천체들도 보였는데요. 이 천체들은 갈색 외성으로 추정됩니다. 갈색 외성이란 별과 행성의 중간에 해당하는 독특한 천체입니다. 핵융합을 할 만큼 크지는 않지만 행성보다는 무겁습니다. 별이 되려다 실패한 것이라고 봐도 되죠. 보통은 목성보다 10배 이상 더 무겁습니다. 이런 갈색 외성은 강한 빛을 내지 않기 때문에 가시광선으로는 거의 관측이 불가능하고 이렇게 적외선 촬영본으로만 희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것은 단지 몇 장의 사진이 아닙니다. 태초부터 이어져 온 우주가 담긴 흔적이죠. 오늘도 재밌게 보셨나요? 며칠 후에 새로운 우주 이야기로 다시 만납시다.